지카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광양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보건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공천 잡음이 여수와 고흥 지역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반발과 지지자들의 항의, 여기에 재경선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TX 승객들의 여행 목적이 전남 동부는 여행, 서부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객 행태와 교통 활용 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봄을 맞아 매화축제에 이어 광양꽃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여수에서는 다음 달 초 엑스포장 비보쇼가 막을 올리는 등 본격적인 관광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카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광양에서 발생하면서 지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지역의 대응 방향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3살 이모 씨가 열감기 증세로 광양의 한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지난 18일.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발진 증세까지 나타나자 사흘 후 같은 병원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담당 의사는 해당 환자가 최근 브라질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지카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시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시보건소는 곧바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국립보건원의 재확인을 거쳐 결국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진 환자의 증세는 현재 크게 호전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한 상태는 의학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발병 초기 주변 감염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보건소는 이 씨가 귀국한 뒤 별다른 외부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지카 바이러스 유사 증상을 보이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브라질이나 이런 지카 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광양시는 모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 활동으로 보고 방역 활동을 크게 늘리는 한편 해외 여행자들에 대한 감염 예방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가 대부분 모기를 통해 감염되고 드물게는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지만 현재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의 활동 기간이 아니고 해당 환자가 귀국 이후 헌혈을 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에 대해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서 추가 환자가 유입될 수는 있지만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의 토착화나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축사 주변 모기 퇴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소와 돼지, 사슴 등 5마리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농장주들과 협력해 모기 퇴치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사 주변을 중심으로 모기 퇴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국적을 위장한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이 포항에 이어 광양항에도 입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에라리온 국적의 해당 선박은 그제 저녁 11시 25분 광양항에 입항해 철강 코일 5,000톤을 싣고 어제 저녁 10시 50분에 일본으로 출항했습니다. 이 선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선박과 운영회사가 같은 것으로 알려져 국적을 위장한 북한 선박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포항항에 입항했다가 16일에 출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해당 선박은 현재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 입출항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도 국민의당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불만을 표시하는 예비 후보와 지지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재경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승용 예비후보 사무실 앞에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거칠게 항의합니다. 국민의당 여수갑 공천 경선에서 이용주 후보에게 밀린 김용규 후보 지지자들입니다. 역시 같은 당 예비후보로 나온
김경우와 이유미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주승용 후보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주승용 후보가 최하위로 컷오프됐던 이용주 후보를 적법한 절차 없이 경선 후보로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주 후보가 경선 배제 후보를 직접 거론해 회생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경선 무효와 함께 재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재심 신청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않고 최고위원 주승용 의원이 왜 했는가? 탈락된 사람을. 거기에 저희들은 불공정하다. 이것은 밀실이다. 주 후보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합니다. 여론조사 한 번 안 해보고 컷오프 대상을 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은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여론조사를 공관위에서 한두 번 정도 해보고 거기에서 컷오프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가 발언을 했을 뿐인데 그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 황교안 후보에 패한 김승남 후보도 경선 여론조사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3인 경쟁력 조사는 누가 평가하더라도 제대로 경쟁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공정한 조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황교안 의원이 얻은 46%는 득표율이 아니고 득표수. 이것을 카운팅하는 방식에 있어서 해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오는 24일 선거 후보 등록을 얼마 남기지 않은 가운데 지역에서도 국민의당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민의당 전남 동부 지역 일부 후보들이 경선 탈락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 재심위원회를 열고 여수 갑 선거구의 이용주 후보,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황주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재심을 신청한 김승남, 김영규 후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내일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 국민의당 경선에서 구희승 변호사가 최종 공천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발표한 공천 여론조사 결과 구희승 후보가 가산점 포함 70.14%로 32.64%를 얻은 손훈모 후보를 따돌리고 최종 후보로 공천됐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는 이에 따라 이미 공천이 확정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민주당 최용준, 민중연합당 정호균 후보, 무소속 박상욱 후보 등과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성곤 전략공천위원장이 강남 갑에 전략공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곤 당 전략공천위원장이 직접 나서 강남의 선거판을 끌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며 강남 갑에 전략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갑 지역구 불출마 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현역 의원의 비례대표 신청에 대한 당내외 여론이 좋지 않아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서울이나 수도권 열세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X를 타고 여수 순천권을 찾는 방문객은 관광, 목포권은 업무 목적이 많았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이용객 행태와 교통 활용 변화를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선 KTX는 광주는 물론 전남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라남도가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KTX 개통 이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교통수단 분담률은 KTX가 60% 늘어난 반면 고속버스는 15% 감소했습니다. 방문객들의 여행 목적은 호남선은 업무와 친지 방문의 비율이 높아 전라선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라선 순천 여수 엑스포역은 관광, 여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수 지역 수도권 방문객의 주요 소비 집단은 여성 20대와 장년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카드 거래 금액의 33%가 요식업종이고 여성층이 요식업 소비를 늘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광정책 개발에서는 분명히 타겟팅하는 대상이 어떤 연령대에 어떤 성별의 그들의 소비 부류는 주로 요식업 종류의 이런 부분이다라는 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호남선 KTX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은 광양, 영광, 강진, 장흥 지역은 연계 교통체계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빅데이터 자료는 호남선 복선화 목포 구간의 완공 또는 무안공항 경유 때의 변화까지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후속 과제로 전남 지역에 대한 관광 패턴을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양 매화축제에 이어 이달 말부터 광양꽃축제가 열려 봄꽃축제의 열기를 이어갑니다. 광양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봉강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봄꽃의 향연, 행복한 농심이라는 주제로 광양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축제장 출입을 유료화하는 대신 입장료를 농특산물 교환권으로 대체 지급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축제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 비고쇼 개막을 시작으로 올해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관람객 340만 명 유치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다기능 복합체육시설을 개장한 데 이어 다음 달 비고쇼 개막과 함께 엑스포 기념관의 연한이의 감동 스토리를 영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7월부터는 미래직업체험관과 영화 캐릭터 모형 전시관을 개관하고 한국관을 전시 전문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올해 관광객 34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화재 발생 후 5분,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골든타임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소방당국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골든타임 이후에는 화재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재현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주택에서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불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번지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습니다. 5분이 지나자 불이 집 밖으로까지 확대돼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습니다. 집은 사실상 쓸 수 없을 만큼 훼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로 확보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폐가에 실제로 불을 질러놓고 진압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5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보셨듯이 연소가 급격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도 진압이 어렵고 그로 인한 물적 피해가,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광주에서는 전체 화재 출동 건수의 3분의 1가량이, 전남에서는 절반가량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방 차량에 양보 운전을 해주지 않거나 불법 주정차, 좁은 도로 등으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 자동차의 견인 또는 처리하는 데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민원이라는 이유로서 소방법은 악의적으로 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안전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시무국이 순천시 청사에 마련됐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사무국은 앞으로 동서통합 경계지대인 남해안 남중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신소재 철강화학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 섬진강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 현안에 대처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지난 2011년 5월 3일 남해안 발전을 통해 수도권에 쏠린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 5개 시군과 경남 4개 시군이 함께 구성한 단체입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88명 수용 규모의 산림문화휴양관이 다음 달 개장됩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지상 2층 810제곱미터 규모의 휴양관을 건립하고 오늘부터 예약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이로써 객실이 33개에서 44개로 늘어나 모두 286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청 양궁부 이은경 선수가 2016년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순천시는 직장실업팀 양궁부 이은경 선수가 최근 강원도 동해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2016년 양궁 국가대표 제3차 선발전에서 7위에 입상하는 성적을 거둬 국가대표에 발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선수는 올 한 해 동안 양궁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됐으며 다음 달 함께 선발된 7명의 선수들과 함께 리우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두고 2차례 최종 선발전을 치르게 됩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여수 화양중학교 증개축 사업이 마무리돼 오늘 주요 시설에 대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원 40명 규모의 기숙사와 다목적 강당, 급식실 등을 신축하고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등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모두 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2016년 새봄을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 내 한방체험센터에서 한방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정원 내 약초 정원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일상에 지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체질과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한약을 지어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합니다. 또 방학 중에는 한방 문화의 확산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약 서당도 운영해 기존 한방과는 다른 힐링과 치유가 융합된 새로운 한방 문화와 힐링의 명소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이 항구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광양항에서는 한 베트남 선원이 화물선에서 내린 뒤 행방불명된 바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건설 현장 26곳을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